어머니가 그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며느리 민경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시어머니를 창고에 묶어놓고 테이프로 입을 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고급 승용차들과 정장 차림의 사람들, 30년 전 정순 어머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대기업 고문, 병원장, 장학사까지 줄지어 고개 숙이는 광경을 본 며느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무시해왔던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서 이 가족에게 진정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재미 한 스푼, 감동 한 스푼 담은 이야기 준비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면 재미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한다다. 이정순이 저녁 식탁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준호가 국그릇에서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민경이 수저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집값 2억 5천만 원, 정기적금 8천만 원, 생활비 통장에 있는 3천만 원까지 모두 사회에 내놓을 거야. 정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농담이 아니다. 내일 칠순잔치 끝나면 바로 절차를 밟으련다. 어머니, 민경이 수저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교 등록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준호 사업 자금은요? 민경아, 진정해. 준호가 아내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어머니가 갑자기 4억이 넘는 돈을 다 기부하겠다는데 어떻게 진정해? 민경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머니 모시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매달 생활비 50만 원씩 드리고 병원비까지. 그 돈 받아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내 돈은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써야죠. 정순이 물잔을 들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민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시면 어떡해요? 상의할 일이 아니에요. 내 돈이니까. 정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준서 영어학원비 월 30만 원은 누가 내요? 준이 태권도 장비는요? 민경이 손가락을 꼽으며 따졌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죠. 나는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어요. 이제 나이 70이 되니까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정순이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려워도 상관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지 않나요? 지금도 준호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요. 민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엄마와 아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내일 칠순잔치도 있는데. 생각 다 했어. 평생 모은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 정순이 젓가락을 집어들며 다시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민경이 정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성심성의껏 모셨는데요. 저는 친정 엄마보다 어머니를 더 잘 모셨다고요. 고마웠어요. 정순이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로 끝이에요? 저희 미래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민경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미래는 당신들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정순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민경이 털썩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친정 부모님 말씀 듣고 시집 안 올 걸 그랬어요.
민경아, 너무 심하잖아. 준호가 당황하며 아내를 말렸습니다. 심해? 나는 지금까지 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내 인생을 포기했다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취미 생활도 다 포기하고. 민경이 흐느끼며 소리쳤습니다. 정순이 수저를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내 돈에 의지하지 말고. 어머니, 내 말 끝났어. 내일 칠순잔치 준비나 제대로 해. 정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칠순잔치도 취소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잔치를 해요. 민경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외쳤습니다. 정순이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취소하려면 취소해도 돼. 나는 상관없어. 정말요? 그럼 정말 취소할 거예요. 민경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정순이 대답 없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경이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며 그릇들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과연 내일 칠순잔치는 어떻게 될까요? 새벽 5시 민경이 부엌에서 칼로 물을 토막내는 소리가 집안을 깨웠습니다. 탁탁탁. 칼날이 도마를 치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정순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칠순잔치 음식 준비해야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민경이 칼질을 멈추지 않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취소한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해보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당할 수는 없더라고요. 민경의 목소리에서 밤새 울었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잘 됐네. 정순이 물을 한 컵 따르며 말했습니다. 창고에 있는 김치통 좀 가져다 주세요. 손님들 올 텐데 김치가 모자라요. 민경이 도마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순이 슬리퍼를 신고 뒷마당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둑한 창고 안에서 정순이 손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찾았다. 정순이 김치통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민경이 창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빨래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경아, 왜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죄송해요, 어머니. 민경이 갑자기 정순의 뒤로 돌아가더니 팔을 뒤로 잡았습니다. 아, 너 뭐 하는 거야? 정순이 소리쳤지만 민경의 힘이 더 셌습니다. 민경이 빨래줄로 정순의 손목을 창고 기둥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민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님들 오기 전까지만 여기 계세요. 제발이요. 민경이 정순의 입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기부 얘기만 안 하시면 바로 풀어드릴게요. 민경이 뒤돌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순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목의 빨래줄이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순의 손목에서 빨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때 창고 구석에서 뭔가 번쩍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벽걸이 전화기였습니다. 10년 전에 설치했다가 쓰지 않게 된 유선 전화였습니다. 정순이 묶인 손으로 천천히 몸을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간신히 수화기에 손가락 끝이 닿았습니다. 수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이얼 톤이 들렸습니다. 정순이 30년 전부터 외워온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낡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이 입에 테이프를 턱으로 밀어내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박 선배님이세요?
이 목소리는 정순이? 맞아요. 박 선배님. 아니, 어떻게 된 거야? 30년 만에 전화하다니. 선배님,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며느리가 저를 창고에 가둬놨어요. 뭐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박 선배의 목소리가 놀라서 높아졌습니다. 오늘 제 칠순잔치인데 손목이 묶여서 못 움직여요. 주소 말해. 지금 당장 갈게.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정순이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30분이면 도착한다. 그냥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순이 수화기를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과연 박 선배가 정말 올까요? 30년 전 그 은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박 선배가 차 키를 움켜쥐며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여보, 어디 가는 거야? 부인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급한 일 생겼어. 저녁에 올게. 박 선배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박 선배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994년 겨울이었습니다. 박 선배는 당시 41살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상값을 받지 못해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세 자녀와 부인까지 5 식구가 월세방에서 쫓겨날 위기였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막내딸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박 선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마음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박서방, 정순이가 너 보자고 하네. 정순이요? 응. 옆 동네 과부댁 말이야. 혼자 자식 둘 키우는. 박 선배가 정순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새방에서 정순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요. 정순이 차를 한 잔 내놓았습니다. 어려운 일 있다고 들었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 선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울 거 없어요. 누구에게나 힘든 때는 있으니까. 정순이 방 안쪽으로 가서 봉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박 선배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건 못 받습니다. 박 선배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받으세요. 조건 없는 돈이에요. 조건 없이요?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그거면 돼요. 정순의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순 씨, 이 은혜는 평생 못 잊겠습니다. 박 선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잊어도 돼요. 대신 앞으로 잘 살기만 하면. 그 돈으로 박 선배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건설업으로 성공했고 지금은 대기업 고문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연락처를 잃어버려 그동안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연락이 오다니. 박 선배가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포천까지 가는 길에 박 선배는 몇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원장 나야. 박 고문. 무슨 일이야? 지금 당장 포천으로 와줄 수 있어? 포천? 갑자기? 내 은인이 위험해.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알겠어. 바로 출발한다. 박 선배가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 사장님이세요? 저 박 선배예요. 아, 박 고문님. 안녕하세요. 지금 급한 일이 생겼는데 포천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위치 알려주세요. 박 선배가 3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장학사님, 저 박 선배입니다. 박 고문님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있으시면 포천까지 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지요? 우리 모두의 은인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은인이요? 30년 전 정순 씨 기억나시죠? 아, 정순 씨요?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지금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같이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박 선배가 엑셀러레이터를 더 세게 밟았습니다. 과연 정수는 무사할까요? 며느리는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거실에 모인 사람들이 정순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민경이 물잔을 나르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순 씨, 정말 오랜만이야. 박 선배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들도 다 잘 지내셨구나. 정순이 한 명씩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분들이 누구예요? 얘야, 이분들은 엄마의 오랜 친구들이야. 정순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박 선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라고 하죠? 어머님께서 30년 전에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셨어요. 도움이요?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 원장이 나섰습니다. 1992년이었어요. 제가 의대 4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거든요. 김 원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가세가 기울어서 학비를 낼 수 없었어요. 휴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정순 어머니가 나타나셨죠. 김 원장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제 사정을 아셨는지 찾아오셔서 학비 200만 원을 주셨어요. 200만 원이면 그때로서는 큰 돈인데 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지금 강남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 원장이 정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최장학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1995년에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장학사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실직해서 생계가 막막했거든요. 임용시험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정순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공부에만 집중하라며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최장학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씩 주셨어요. 덕분에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지금은 교육청 장학사가 되었습니다. 이사장이 차례를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1996년에 작은 철물점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보증금이 부족해서 포기하려던 차에 이사장이 정순을 감사하게 바라봤습니다. 정순 어머니가 3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이자도 없이요. 그 돈으로 가게를 시작해서 지금은 건축자재 회사까지 키웠습니다. 준호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경이 구석에 서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박 선배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994년 겨울이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새 아이와 집사람까지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거든요. 박 선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순 씨가 전 재산인 500만 원을 내놓으면서 새 출발을 하라고 했어요. 전 재산을요? 준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순 씨도 남편 잃고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어려웠을 텐데 박 선배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대기업 고문이 되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들 잘 되어서 기뻐.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할 필요 없는 일이야. 그냥 어려운 사람 도운 것뿐이니까. 정순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민경이 구석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민경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요?
정순 씨, 오늘이 칠순잔치라고 하셨죠? 박 선배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별거 아니야. 그냥 동네 사람들 몇 명 오는 거야. 정순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니요. 칠순이 얼마나 큰 날인데요. 김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제대로 된 잔치를 해드려야죠. 최 장학사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혹시 근처에 좋은 한정식집 있나요?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아, 있긴 한데 갑자기 주문하기엔. 준호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제가 전화해 볼게요. 박 선배가 핸드폰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이세요? 박 선배입니다. 예, 박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급한 부탁이 있는데요. 혹시 오늘 칠순잔치 음식을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몇 분 정도신지요? 한 3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시간 후에 포천시 신북면까지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박 선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음식은 해결됐어요. 김 원장이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꽃집이에요? 칠순잔치용 꽃꽂이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1시간 안에 배달 가능한가요? 네, 포천까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최 장학사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케이크 집인가요? 칠순 축하 케이크 주문할게요.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실까요? 큰 걸로 하나, 작은 걸로 둘 주세요. 이사장이 차키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마트 가서 필요한 것들 사올게요. 과일이랑 음료수,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순이 손을 저었습니다. 신경 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박 선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보답을 못했는데 이것도 못해드리면 말이 되나요? 민경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경이 정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경아, 뭐하냐? 정순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경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일어나라. 정순이 며느리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는데 저는 과거 일이야. 이제 그만하자. 정순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할게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민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너는 왜? 엄마가 그런 분이신 줄도 모르고 평소에 소홀히 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까. 정순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1시간 후 꽃배달이 왔습니다. 화려한 꽃꽂이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분 후 케이크가 도착했습니다. 칠순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큰 케이크였습니다. 2시간 후 한정식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복, 생선구이까지 푸짐한 상차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네 집이 왜 이렇게 화려해졌지? 칠순잔치가 이렇게 성대할 줄 몰랐네. 정순이 평생 처음으로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박 선배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정순 씨의 칠순을 축하하러 모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순 씨는 30년 전부터 묵묵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신 분입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박 선배의 말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순이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칠순잔치가 한창일 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준호가 시끄러운 거실을 벗어나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준호야, 큰일 났다. 전화 너머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장 소장 김 팀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시멘트 업체에서 외상값을 당장 내놓으라고 해. 외상값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천만 원을 3일 안에 못 내면 거래 중단한다고 해. 3천만 원을 3일 안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철근 업체도 연락 왔어. 2천만 원 더 내놓으라고 해. 그럼 총 5천만 원이네요. 준호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준호야, 이거 못 구하면 우리 회사 망하는 거야. 알겠어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준호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호야,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정순이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호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이 남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누구한테 전화 받았어? 민경이 준호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현장 소장이야. 무슨 일인데? 외상값 5천만 원을 3일 안에 내놓으라고 해.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갑자기 민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업체들이 더 이상 외상을 안 준다고 해. 그럼 우리가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민경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모르겠어. 은행 대출도 한도가 다 찼고.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얼마야? 800만 원 정도밖에 없어. 그럼 4천만 원이 부족하네. 민경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부탁해봐. 어머니한테요? 응. 어머니 통장에 돈 많이 있잖아. 민경이 간절한 눈빛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을 기부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더 급한 일이야. 우리 회사가 망하면 어떡해. 민경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실에서 정순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야? 정순이 다가왔습니다. 준호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정순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5천만 원이 없으면 3일 후에 문 닫아야 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순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선배가 대화를 들었는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별거 아니에요. 준호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사업상 어려움이 있나 보네요. 김 원장도 다가왔습니다. 정확히 무슨 문제인지 말씀해 보세요. 이사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준호가 망설이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원자재 외상값 5천만 원을 3일 안에 내야 하는데 건설업이시군요. 박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건설업계가 다 어려워요. 이사장이 공감했습니다.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돈은 이미 기부 절차를 시작했어. 엄마. 준호가 절망했습니다. 박 선배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준호의 회사는 문을 닫게 될까요? 박 선배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건설업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15년 정도 됐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며 답했습니다. 어떤 공사를 주로 하시나요? 소규모 주택 리모델링이랑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요. 실력은 어떤가요? 이사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력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자 처리받은 적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김 원장이 박 선배를 바라봤습니다.
박 고문님, 혹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 선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원장님, 병원 증축 계획 있으시잖아요. 아, 맞네요. 내년 봄에 별관을 짓기로 했거든요. 김 원장이 손뼉을 쳤습니다. 준호 씨가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정말요?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사비가 3억 정도 들 예정이에요. 김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3억이요? 민경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 정도면 당분간 회사 운영에 문제 없겠네요. 이 사장이 계산해 봤습니다. 이 사장님은 어떠세요? 박 선배가 이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회사 사무실도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장이 턱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거든요. 한 1억 정도 들 것 같은데 저희가 맡겨주시겠어요? 준호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정순 어머니 아들이신데 못 믿겠어요? 이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 장학사도 나섰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내년에 청사 보수 공사를 해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맡겨드릴게요. 최 장학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선배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총 6억 정도의 공사를 맡게 되는 거네요. 6억이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김 원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신지요? 정말 제대로 해주셔야 해요. 우리가 정순 어머니 때문에 맡겨드리는 거니까. 당연합니다. 생명 걸고 하겠습니다. 준호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급한 5천만 원은 어떻게 하죠? 민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성금으로 드릴게요. 김 원장이 말했습니다. 병원 공사 계약서 쓰고 성금 5천만 원 지급하면 돼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또 한 번 인사했습니다. 정순이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얘야, 이제 알겠지? 정순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네, 엄마.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이야. 엄마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 민경이 눈물을 흘리며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정순이 며느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박 선배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정순 씨가 우리를 도운 것처럼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네요. 이게 바로 선순환이죠.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 어머니, 이제 마음 놓고 기부하세요. 이 사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최 장학사가 정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과연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준호는 정말로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6개월 후 김 원장의 병원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준호 씨, 정말 깔끔하게 잘해주셨네요. 김 원장이 새로 지어진 별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호가 안전모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실 줄 몰랐어요.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죠. 준호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6개월 전에 초조하고 불안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사장님 사무실 공사 시작하시죠? 네,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민경이 정순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썰면 되나요?
민경이 물을 썰며 물었습니다. 그래, 잘한다. 정순이 며느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미쳤었나 봐요. 민경이 칼질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민경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내가 준호 뒷바라지 잘해줘서 고마워. 정순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 준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 고생 많았어. 정순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보, 오늘 공사는 어땠어? 민경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김 원장님이 정말 만족해 하셔. 다음 공사도 기대된다고 하시더라. 준호가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민경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오늘 박 선배님한테서 연락 왔어.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연락? 다음 달에 대형 아파트 단지 보수 공사가 있다고 하셔. 그래. 정순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10억 규모 공사래.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 준호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습니다. 10억이라고? 민경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박 선배님이 추천해 주시겠다고 하셔.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마. 정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제는 자신 있어.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직원도 5명 더 뽑을 예정이야. 회사가 정말 커지는구나. 정순이 흐뭇해했습니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준호가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엄마가 평생 쌓아온 신뢰 때문이에요. 민경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전에 도운 분들이 이렇게 보답해 주시니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순 어머니, 최 장학사예요. 아, 장학사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기부금 전달식이 있다고 하시던데. 네, 맞아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참석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와주시면 고맙죠. 박 고모님이랑 김 원장님, 이 사장님도 같이 가겠다고 하시네요. 그럼 더 좋죠. 정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순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에 기부금 전달식이 있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따라가도 될까요? 민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잖아. 정순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연 기부금 전달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순의 마지막 꿈은 무엇일까요? 1년 후 정순의 71세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민경이 새벽부터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국물이 끓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경이 앞치마를 두르고 인사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구나. 정순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인데 어떻게 잊어요. 민경이 국간을 보며 말했습니다. 작년 칠순 때와는 정말 다르네. 정순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년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민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정순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들, 고마워. 정순이 꽃다발을 받으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준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왜? 깜짝 선물이 있거든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전 11시 박 선배의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 씨 생신 축하해요. 고마워요, 선배님. 오늘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이요? 정순이 의아해했습니다. 1시에 집으로 갈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시 정각 여러 대의 자동차가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박 선배, 김 원장, 이사장, 최 장학사가 모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 복지과장 박민수입니다. 중년 남성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김미경입니다.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지역 언론사에서 왔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선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순 씨, 오늘 정말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무슨 소식이에요? 정순이 궁금해했습니다. 시청 복지과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순 어르신의 30년간 선행이 알려져서 시에서 특별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특별상이요? 모범시민상과 함께 상금 1천만 원을 드립니다. 복지과장이 상장을 건넸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장도 나섰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정순 어르신을 명예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명예이사요? 앞으로도 계속 선행 활동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정순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 원장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희 4명이 십시일반에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뭐예요? 새로운 기부금입니다.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요? 정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순 어머니 이름으로 새로운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박 선배가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요. 정순장학재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최 장학사가 덧붙였습니다. 준호가 감격해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민경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존경해요. 기자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신문 일면에 나갈 예정입니다. 30년간 묵묵한 선행, 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정순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순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녁에 소박한 가족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엄마, 작년 칠순 때 생각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정순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민경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고요.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순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민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촛불을 끄며 정순이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과연 정순의 새로운 꿈은 무엇일까요?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1년 반 후 정순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정순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학금 받을 학생들이 10명이나 된다면서요? 민경이 차를 한 잔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응, 다들 어려운 환경인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야. 정순이 서류를 넘기며 흐뭇해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너는 준호 뒷바라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정순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큰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방금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네, 저희 회사가 올해의 모범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대요.
정말이야? 정순이 일어서며 놀랐습니다. 상금도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그래? 상금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얘야, 그 돈으로 회사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이제 회사는 충분히 안정됐어요. 준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직원도 20명으로 늘었고 올해 매출도 50억 넘었거든요. 50억이나? 정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박 선배님이 소개해 주신 대형 프로젝트들 덕분이에요. 정말 대단하구나. 정순이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남을 도울 차례예요. 민경이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받은 만큼 베풀어야죠. 그때 박 선배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정순 씨, 바쁘신가요? 선배님, 어서 오세요. 정순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박 선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정순장학재단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전국적으로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와요. 박 선배가 설명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요? 정순이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정순 씨의 30년 선행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돌이켜보면 2년 전 칠순날이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악몽 같았는데 민경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정순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선배님들과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어머니의 선행도 세상에 알려졌고요. 민경이 덧붙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내가 창고에 묶였던 것도 하늘의 뜻이었나 봐. 정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민경이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만해. 그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졌잖아. 정순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목표가 뭐예요?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글쎄, 건강한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 좋겠어. 정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장학재단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꿈이에요. 좋은 꿈이네요. 민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순 어머니, 김 원장입니다. 아, 원장님. 내일 MBC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온다고 하시던데. 네, 맞아요. 저희도 출연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정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정순 어머니 은혜 이야기를 꼭 하고 싶거든요. 전화를 끊고 정순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TV 촬영이 있어. 어머니가 이제 완전 유명인이 되셨네요. 준호가 감탄했습니다. 유명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의 의미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정순이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그 악몽 같던 칠순날이 결국 정순에게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숨어있던 인연들을 되찾고 더 큰 선행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정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정한 축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정순은 평생에 걸쳐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정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속에 쌓아온 선행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30년간 묵묵히 베푼 작은 도움들이 결국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족을 구원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신뢰와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정순이 창고에 묶였던 그 굴욕적인 하루가 오히려 숨겨진 보물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처럼요. 우리 모두의 삶에도 정순 같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선행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들이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예상치 못한 기적을 선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더 큰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